안녕하세요. 오늘 형사법 23년도 해양경찰 간부시험 문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6번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 하고요. 6번 문제는 형법 중에서 형법 총론, 그 중에서도 인과관계에 관련된 개괄적 고의, 개괄적 과실에 관한 그런 판례 문제입니다. 이 판례 문제는 뭐 사례 문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판례 문제예요. 판례를 거의 동일하게 사례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 학설에 대한 이해를 조금 물어보고 있고, 또 유사한 판례, 즉 리을과 관련해서 개괄적 과실 사례를 이 개괄적 고의 사례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한번 검증하는 것 같아요. 검증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여기서 가배제책은 개괄적 고의설에 따라서 살인죄가 되고, 리을에서는 개괄적 과실을 인정해서 상해 치사죄를 인정해줘 판례가. 그죠? 그래서 두 개는 좀 다르다. 얘는 살인의 고의였잖아요. 그리고 죽음으로 결과적으로 죽었죠. 근데 살인의 고의를 가졌던 거고, 또 얘도 결과적으로 죽었지만 얘는 상해의 고의를 가졌죠. 따라서 이건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인 거죠. 여기랑 좀 달라요, 구조가.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거 간단히 풀어보시면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자,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답은 정신지체자인 자신의 여동생 을을 병이 놀리면서 성적인 희롱을 하자 순간적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병의 머리를 강목으로 후려쳤다. 즉 제1행위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어요. 살인의 고의가 있었어요.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자, 병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갑은 병이 죽은 것으로 오인한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없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야간에 인적이 드문 방파제에서 병을 바다로 던졌다. 근데 이때 죽은 거예요. 즉 제2행위 당시에는 증거인멸의 고의만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증거인멸의 고의만 있었던 거예요. 증거인멸의 고의만. 이렇게. 근데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나요? 내 사건, 내 증거를 인멸하는 거잖아요. 근데 증거인멸죄는 뭐죠? 타인의 증거를 인멸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시닥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D국 보세요. 갑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병을 바다로 던졌더라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 건 맞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결국 일종의 과실치사로 볼 수 있겠죠. 이걸 분리해서 본다면 여기는 뭐 살인 미수고 여기는 뭐 과실치사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실제로 우리 학설 중에 미수범설은 고의의 행위시 존재 원칙에 따라 고의는 행위시에만 있다. 제1행위에 대한 살인 미수와 제2행위에 대해서는 과실치사 정도가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범을 보인다.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게 이제 개괄적 고의설이에요. 우리 판례는 이때 살인의 고의가 제2행위까지도 그들을 연결돼서 미친다는 거예요. 이 살인의 고의가 여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포괄적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죽었잖아요. 살인 기수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개괄적 고의설의 입장이에요. 개괄적 고의설에 의하면 갑의 행위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제2행위에 대하여도 제1행위의 고의가 개괄적으로 미치는 단일 행위이기 때문에 살인 기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리을은 이런 개괄적 고의 사례라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는 살인이었고 죽었어요. 개괄적 고의로 바로 살인죄가 성립했지만 얘는 상해예요. 상해의 고의로 구타해서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 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을 한 거예요. 죽은 것으로 오인했는데 실제 언제 죽었냐?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경우. 이것도 증거인멸의 어떤 냄새가 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증거인멸이죠. 증거인멸의 고의는 없잖아요. 증거인멸의 고의는 없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서. 뭐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다는 것은 왜? 구속요건 해당성 자체가 없는 거죠. 구조는 굉장히 비슷해요. 구조는 굉장히 비슷한데 이거는 어떻게 된다? 이 뒷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포괄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상해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치사가 연결되는 거예요. 일종의. 자, 여기서 어떤 뭐 빈사 상태에 빠져 죽은 거하고
이걸 다시 밀어가지고 여기서 죽인 거하고 글쎄요. 이게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즉 뭐다? 상해에 기해서 죽었다. 이 팩트가 결국은 이 어떤 인과 과정에서 조금 미세한 차이가 미세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과 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상해를 통해 상해에 기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결론에서는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 갑이라는 여기서 이 갑이라는 사람일까요? 여기 갑은 아니고 여기서 이 행위자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상해치사죄로 처벌하는 것이 법감정에 반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렇다고 이걸 살인죄로 죽일 할 수는 없죠. 고의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으니까 상해의 고의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얘는 이미 빈사 상태에 빠졌다. 내가 상해로 막 후들겨 때려서 이때 얘는 이미 죽음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베란다에 던져버렸을 때 추락사하게 된 거죠. 따라서 어쨌든 간에 상해의 고의로 죽음에 이르렀다. 즉 상해치사가 성립된다는 것이 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굉장히 유사하지만 요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개괄적 과실사례라고 부르고 요걸 개괄적 고의사례라고 불러요. 무슨 살인의 일조가 성립하는 거이고 요거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판례로 결국 살을 구성해서 만든 문제인데 이 판례가 워낙 유명한 판례고 또 이 판례에 따른 학설들 개괄적 고의설, 미수범설, 계획실현설 이런 것들 있죠. 오늘 학설들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숙지를 많이 해두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